자, 지금 펄어비스가 계속되는 하락에 이거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올라간다가 아니라 반등의 여지가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큰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꼭 집중해서 내용들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출시 직전에도 평가가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았는데 출시하고 나서도 그런 평가가 이어지면서 전날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날 급락이 나왔던 거는 이제 메타크리틱의 점수가 78점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하기에는 80점대 후반에서 한 90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제 기대치보다 평가가 많이 안 나왔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니까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하한가를 갔던 거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래도 출시하고 나면은 이제 평가가 좀 뒤집히거나 반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 번 더 내리는 모습이죠. 이거는 당장 출시를 했다라고 해서 이 앞전의 평가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붉은 사막을 출시를 했는데 이거 지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전반적이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위에서 매도를 했을 텐데 이런 걸 알고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로 평가가 안 좋게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 이제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하락을 때려 맞으면서 지금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뭐 들고 가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었는데 나는 평단이 높은데 이렇게 하락을 때려 맞아버리니까 이 하락을 맞고 여기서 어떻게 팔아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제 영상 안 보러 오셨겠죠? 이미 팔고 나갔으니까. 근데 지금 제 영상 보러 오신 분들은 아마 어쩔 수 없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그래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반등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공포가 극에 달하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전부터 기대를 했던 이 붉은 사막에 대한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거래도 많이 터지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럴 때 그냥 팔아버리면은 최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붉은 사막이 기대치에 비해서 많이 아쉬운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붉은 사막이 진짜로 이제 망한 게임이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호불호가 좀 강하게 갈리는 상태이고 기대작치고는 아쉽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이지만 펄어비스의 주가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월봉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 자체는 좋지 않은 편이에요. 이거를 보고 여기서 누가 좋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펄어비스의 수급을 봐도 지금 기관,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데서 최근에 많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펄어비스 리뷰나 출시 전부터 매도를 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대개 게임주들이 이런 게임 출시가 있으면 출시 기대감 앞두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막상 출시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출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결과까지 안 좋게 나오니까 이렇게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누가 받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받아내니까 주가가 힘없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들 한 줄기 빛이라고 한다면은 자, 다른 투자 주체들은 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을 받을 만한 그런 수급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하한가를 한번 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지금부터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물론 악재는 나왔지만 이게 그 정도 악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이 슬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스팀 평가도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은 편인데 또 약간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렸거든요. 이제 출시 전에 메타크리틱을 비롯한 뭐 전문 매체 리뷰에서도 막 100점 만점이 나오기도 하고 40점대 낙제점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평가들이 뒤섞이면서 호불호가 나왔는데 이제 물론 장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유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로 플레이를 할 때에 뭐 키 배열이나 아니면 조작감이 매우 안 좋다. 이 패드 사용을 반강제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나 약간 이 스토리텔링 대신에 의미 없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심부름 퀘스트 같은 거 이제 억지스러운 그런 아이템 파밍이 좀 줄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버전 검은 사막을 던져줬다라는 이런 비판까지도 받고 있는데 뭐 지금 나온 상태에서 아쉬운 거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오픈 월드의 기본 뼈대는 좀 갖춰놓은 만큼 향후 펄어비스가 이제 지금 이 날선 유저들의 피드백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을 하고 좀 편의성 개선 패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수급에서 그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한번 들어왔던 게 이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급들을 냉정하게 조금 더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의 거래원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평가가 나오고 나서 하한가 갔던 날부터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나 뭐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 반면에 매도 창구를 보면요. 교보나 메리츠, 삼성, 토스, 뭐 유한타 이런 데서 이제 골고루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수급을 보고 지금 시점에서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 펄어비스 키움증권에서 압도적으로 매수가 많은데 이 키움증권은 누가 쓰는 창구예요? 개인들이 주로 쓰는 창구잖아요. 그러면 이 물량들 떨어질 때 개인들이 받아낸다. 근데 누가 팔아요? 지금은 이제 개인들 그리고 단타 자금이 유입이 되는 시점이고 이 외국인이라던가 이제 기관성 매도 자금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게임 평가를 보고 탈출하는 모양새죠. 자, 그럼 어쨌든 이게 떨어질 때 수급을 보면은 이 큰 손들이 빠져나가고 개인들이 받는 모양새니까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수급이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추가 매수나 저가 매수를 했다가는 조정이 더 길어지거나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저런 수급의 형태가 전환이 되고 바뀌는지 확인들을 하고 우리가 뭐 그때서야 추가 매수를 하거나 저가 매수를 잡거나 해야 된다라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락을 때려 맞은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어쨌든 앞전에 나왔던 점수가 이제 78점이라고 했을 때 이게 기대치보다 낮은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만게임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임주들이 일반적으로 주가가 출시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출시하고 떨어지는 패턴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게임주들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패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급락 패턴들을 보면요. 단기적으로 이제 과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도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우리가 이제 펄어비스를 빠져나오고 탈출을 한다라고 해도요. 그냥 내려갔을 때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남들 다 투매할 때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때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제 V자 반등을 기대를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강력하게 떨어질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이게 가장 불안할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뭐 투매를 하고 매도를 할 게 아니라면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내려오면요. 또 바닥을 잡는 데까지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바로 반등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하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펄어비스 잠깐은 기다려 볼 겁니다. 자, 잠깐은 기다리겠지만 이게 거래가 터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하락이 멈출 수 있는 시점이 멀지는 않았다라고 보이니까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거는 내가 만약에 평단이 7만 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막 4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7만 원인데 그냥 반등을 보려고 하면은 여기까지 회복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내려왔을 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들을 또 바닥을 잡았을 때를 공략을 해서 평단을 낮춰놓고 반등을 노린다면은 뭐 본전이라던가 아니면 본전에 가까운 구간까지 회복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사면 되냐,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혹시나 이제 펄어비스를 매매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이제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은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제일 빠르게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로는 펄어비스에 지금 수급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나오는 물량들을 받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수급이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연기금이든 이런 수급 지금 매도하고 있던 투자 주체들이 매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매수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나왔을 때 강력한 반등 신호, 바닥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수급들의 이제 흐름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바뀌는 흐름이 바뀌는 지점 첫 번째가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떨어질 때나 올라갈 때나 거래가 활발하게 터지면은 그거는 이제 변동성이 계속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펄어비스를 노려야 되는 이 바닥 타점에서는 지금의 이 많은 거래량들이 좀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 자체도 줄어들고 거래량 자체도 줄어들어야 이 주가에 이제 바닥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거래가 조금 비어 있고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조용해져 있을 때, 이럴 때 타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들 조금 잠잠해져야 된다. 그래서 거래가 다시 좀 줄어들고 사람들이 펄어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때쯤, 시장에 관심이 줄어 있을 때 이 세력들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잠잠해지는 이 바닥 타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펄어비스의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는 공통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어쨌든 펄어비스의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이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주도를 하는 주포들이, 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세력들이 언제 펄어비스의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지, 언제 매집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뭐 추가 매수라던가 저가 매수에 대한 타점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보면은 여기 빨강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제 주포들,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신호인데, 이게 이 신호가 뜨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죠. 이 신호가 뜨면 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데, 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확대를 해보면은, 자, 요런 이제 주포들의 매집,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 지점부터 올라가죠. 그리고 앞전에도 한번 이렇게 떨어졌던 구간이 있어요. 뭐 이때는 아마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연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세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이때는 기업이 망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또 바닥을 잡고 다시 밀어 올리는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밀어 올릴 때 그냥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또 주포들의 매집 타점이 뜨면서 여기서부터 주가를 밀어 올리니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떨어졌다가 바닥 잡고 밀어 올리는 패턴, 떨어졌다가 바닥 잡고 밀어 올리는 패턴이 나올 때 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신호가 포착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추매를 잡고 저가 매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수급, 2번 이 눌림목 바닥 타점, 거래가 줄어드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의 세력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았을 때 그래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한번 세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들, 뭐 추가 매수나 저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을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펄어비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부터는 하루하루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바닥 타점이라던가 아니면 이 세력들의 매집 타점들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내려오다가 바닥이 나왔다, 바닥을 다진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올 때,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할 때나 혹은 기술적 반등 나와서 탈출 기회가 나왔다, 이런 매도 타점이 나올 때는 제가 또 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타점 알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안 놓칠 수가 있고 최대한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자, 대신에 제가 이런 것들을 또 실시간 타점 문자로 보내드린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펄어비스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를 좀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펄어라고 이거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이거 지금 펄어비스 주주분들이 보내셨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 펄어비스의 중요한 매수 매도 혹은 중요한 이슈 있을 때 제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문자로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걱정되고 불안하실 텐데 이것도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이제 펄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타점이나 중요한 이슈 있을 때 알려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타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위에 평단이 높아서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펄어비스 평단이 높다? 그럼 추매해서 반등 노려서 회복을 노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매매를 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걸로 회복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목을 활용해서 손실을 회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는데, 이 주력주들 타점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주포의 움직임 포착해서 이런 타점들 잡아서 큰 상승들이 이제 나온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지나간 거 말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진입하려고 보고 있는 이제 주력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력주 타점 어떻게 진입을 할 건지, 또 이게 왜 중요한 건지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알려드려 볼 거니까, 혹시나 펄어비스로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 PIM이라는 종목을 2025년 9월 달에 주가 5배 폭등할 이 호재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로봇 대장주 출연했다. 이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주력주 타점 나왔다라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거든요. 네, 이거 날짜에 한번 주목을 해보실래요? 자, 그럼 한국 PIM의 주봉 차트로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면요, 2025년 9월이면은 이때란 말이에요. 자, 요때가 이제 9월 29일 부근인데, 이게 주봉 차트니까 이때 당시 주가가 한국 PIM이 주가가 2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때 주가 5배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17만 8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9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종목들을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를 통해서 이 종목 정말 크게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타점들을 잡아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런 타점들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예시로 보여드려보면요, 자, 제가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2025년 5월 달에 이거 대바닥 시작되었다, 대바닥 나왔다, 다시 본격적인 상승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때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주력주 타점 나왔다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25년 5월이면은 이때쯤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주포들의 매집 타점이 포착이 되면서 시세 초입 구간에서 잡아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2,000원 초반대였거든요. 2,000원 초반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26,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거의 12배에서 13배, 10배거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타점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거 말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지금 다음 주력주 진입하려고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진입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것도 타점들을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제 번호를 저장하신 다음에, 그리고 저한테 다른 거 말고 황소라고 2글자 보내두시면요, 저한테 문자 남기신 분들은 다음 황소의 주력주 진입할 때 제가 황소 주력주 타점 나왔습니다 하고 문자로 타점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15만 8천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제 목표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고 저도 더 유명해질 건데, 30만 명 달성할 때까지는 좋은 종목들이나 타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퍼드리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거니까요.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보시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중요한 내용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펄어비스로 다시 돌아와서요, 물론 펄어비스의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좋지는 않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은 거랑 주가가 좋지 않은 거랑은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악재가 나오는 거랑 내려온 다음에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악재가 나오는 거랑은 주가가 이제 내려가는 범위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온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세게 내린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월봉으로 봤을 때 앞전에 박스권 형성하면서 힘을 모은 다음에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다시 지금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힘을 모았던 구간이니까 다시 내려왔을 때는 받쳐주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펄어비스가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했지만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하락의 힘 자체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것들,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이 바닥 타점이라던가 아니면 이 세력들의 매집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추가 매수나 저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면요, 자, 원래는 앞전에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 이 목표선 찍고 떨어지고 이제 목표선 찍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제 변수들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못 찍고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반등을 노릴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자리부터 막 이런 상승을 노리는 게 아니라요. 자, 지금 올라갔을 때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졌으니까 사실 여기는 이제 매물 공백 구간이에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기가 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바닥 잡고 또 추후에는 이런 구간들을 좀 뚫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고 했을 때 이제 21선을 이탈하면서 떨어졌으니까 올라갔을 때 21선 다시 찍으러 가는 지점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우리가 추후에는 이제 매도 타점들 기술적 반등을 1차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좀 집중해서 또 다음 주도 대응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거니까 우리 펄어비스 주주분들 또 주말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뭐 중요한 이슈들이나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제가 체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두세요. 그래야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막 중요한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놓칠 때가 있잖아요. 일이 바쁠 수도 있고 주가 흐름 너무 안 좋아서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 영상을 매번 챙겨보지는 못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럴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타점 알림 문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로 이제 펄어라고 펄어비스 이제 앞 글자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두시면 제가 또 타점이나 중요한 이슈들 전달해드릴 거니까 요것도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래서 힘든 한 주였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